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어제 법원에서 재발부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공수처를 비롯한 경찰의 이 공조수사본에서 이 체포조를 운영을 할 때 경찰 특공대를 투입할 수도 있다. 그걸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한남동 그 관저 주변에 철조망도 치고 또 차벽을 조금 더 강화해서 설치를 하고 그래서 동아일보는 오늘 뭐 일면 제목에 요새화하고 있다 이런 제목까지 붙였더군요. 강때까지 가보자 그런 국면 속으로 나라 상황이 치닫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법원에서 받은 제2차 체포영장 그 유효 기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유효 기간을 깜깜이로 놔둔 채 계속해서 한남동 관절을 노리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경찰에서는 형사기동대 그리고 광역수사단에서 체포에 특화된 체포 전문인 수사관들을 투입할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 오동훈 공수처장이 그 출석을 했는데요. 참 정말 기가 막힌 그런 풍경이 펼쳐져서 여러분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현안 질의가 있었는데 오동훈 공수처장을 불러서 특히 야당 의원들이 아주 험악하고 거친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이 우리나라 국회 마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참 이런 걸 보면 말이죠. 야, 이게 우리 국회에서 이게 특히 법사위원들이 할 소리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좀 보겠습니다. 그 내용 제가 여러분께 그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중앙지검장까지 했던 이성윤 민주당 의원 이런 말했죠. 체포영장이 다시 나오면 반드시 집행하라. 경호처 직원들이 총을 가지고 덤빈다? 불상사 위험이 있다? 그러면 가슴을 열고 쏘라고 해라. 그런 결기를 갖고 가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끝까지 몇 날 며칠 들어가서 가슴에 총을 맞더라도 하고 오라. 그게 국민이 바라는 바다. 체포 못하면 관을 들고 나오겠다는 심경을 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오동훈 공처장은 마치 고양이 앞에 쥐라도 된 듯이 꼭 유념하겠습니다. 그런 장면을 보면서 정말 비참하고 참담했습니다. 우리나라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법사위원들의 그 모습과 그 앞에서 쩔쩔매는 공수처장의 모습, 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나와 다른 공간으로 숨어 들어가서 숨을 수 있다는 의혹이 있는데 파악된 게 있느냐? 오동 정확하게 보고받은 바는 없고 도주와 관련한 어떤 차량에 관한 얘기는 들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관저가 포위가 되고 관저가 체포조에 의해서 점령이 되면 대통령이 차량을 타고 관저 밖으로 도망친다고?
이게 0.0001%라도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러자 김용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발부받은 영장은 수색 범위가 여전히 관조로만 한정돼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공수처장에 무능한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자리에서 방해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하라. 국민의힘 의원들 40명이 그 관저로 갔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막기 위해서 이걸 얘기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또 오동훈 처장이 유념하겠다. 유념 전문가입니다. 유념하겠다. 유념하겠다. 서영교 의원 이런 말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 관저에 집결한 것을 두고 공무집행 방해자다. 이런 말을 했고요. 박은정 검사 출신 조국혁신당 의원 2차 영장 집행까지 실패하면 공수처를 폐지하라. 그러면서 박은정은 용산 대통령 관저 지도를 배경으로 윤석열 예상 도주로 라는 화면을 띄우기도 했습니다. 이게 다 외국 언론에도 그대로 낱낱이 보도가 될 텐데 정말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우리나라 이 야당 의원들은 그냥 인권 있는 힘껏 이 우리나라의 국격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발로 짓밟고 있는 그런 광경이라고 할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정점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입니다. 체포영장 집행 실패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 오동훈 차장, 경호처의 경호 때문에 무산됐다.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라고 말했는데요. 경호처의 경호 때문에 무산된 것이 아니라 체포영장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입법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법원의 영장 발부 내용에 말이죠. 그 다음에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체포영장을 들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체포영장은 공수처가 받고 집행은 경찰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것이 집행이 불발이 된 것이지 경호처가 경호 때문에 경호처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방해하면 그게 바로 업무방해가 되는 것이지요. 정청래, 진정성이 느끼지 않는다. 오동훈, 2차 집행에서 준비를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또 이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자 탄핵소추위원 단장이기도 한 정청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을 하는 것이고 법원에서는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을 하는데 내란죄를 맡은 형사재판 법원에서 윤석열은 사형을 당할 것이다. 정청래가 그렇습니다. 윤석열은 사형을 당할 것이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국회 법사위원장이라는 자가 현직 대통령한테 사형을 당할 것이다. 모든 재판은 무죄의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형을 당할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본다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보다는 그거보다는 체포를 쟁점화하는데 골몰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대한 트루먼 쇼를 하듯이 이걸 정치 이벤트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좌파 언론들의 수갑찬 내란 수괴라는 사진 한 장, 그것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끌려가는 현직 대통령, 언론계에서 쓰는 말로 그거 그림 된다. 영상으로 선동을 하는 겁니다. 영상몰이. 반면에 탄핵 심판은 그림이 없습니다. 그림이 안 됩니다. 영상으로 선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자들은 지금 한남동 관저 주변에 모여있는 시위 군중, 그리고 체포조 출동, 그리고 그것을 막아선 차벽, 철조망, 그 다음에 경호처 직원들, 이 대립국면, 그리고 마지막에 대통령이 끌려 나오는 장면, 뭐 이런 것들로 국민들을 또 일거에 충격과 불안과 분노 속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그런 영상 정치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한남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오불관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팔짱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공수처와 경찰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선을 넘지 말라. 그렇게 물리적 충돌을 자제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남동 대통령관자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도로 점거 불법 시위를 엄단해야 합니다. 특히 민노총이 주도하는 시위대가 신고된 것과는 달리 도로 전차선을 막고서 서울 한복판을 일거의 교통지옥으로 만들어놓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데 철저한 공권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공권력은 걸어라고 있는 겁니다. 폴리스 라인을 넘는 시위대에 대해서는 바로 바닥에 때려 눕히고 케이블 타이로 두 손을 묶어서 현장 체포해야 합니다. 네, 오늘 국회는 쌍특검, 내란죄 특검, 김건희 특검, 두 특검 포함한 8개 거부된 법안에 대해서 재표결을 한다고 하고, 국민의힘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서 부결시키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의 대리인들은 이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빼면 탄핵소추안의 80%가 철회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국회 측은 내란 이 탄핵소추안에 변경이 없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현주 의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란죄의 성립 여부가 아닌 헌법 위반 여부만을 판단받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국회의 탄핵소추위원단이 헌법재판소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내란죄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헌법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만을 판단받겠다는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자, 이현주 의원 똑이 들으세요. 그렇게 말하면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란죄를 적용하는 것과 내란죄에 해당되는 그 조항하고 헌법은 한 몸처럼 되어 있습니다. 왜냐? 내란죄가 형법 87조에 나와 있는데 그 골자가 국헌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내란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국헌이란 무엇입니까? 국가의 헌법을 말합니다. 국헌은. 따라서
내란죄가 성립해야만 헌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내란죄가 성립해야만 헌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왜? 내란죄의 항목이 헌문란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란죄를 뺀다? 그러면 헌법 위반이 안 되는 겁니다. 내란죄의 조항하고 헌법은 한 몸이다. 따라서 내란죄를 걷어내버리면 헌법에 위반됐는지 여부도 걷어내버려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이현주 의원? 또 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란죄의 성립 여부라고 하는 것은 야당 의원들의 법적 평가인 것인데 헌재에 보내는 탄핵소추 의결서에 굳이 안 써도 되는 불필요한 내용을 넣은 것이다. 무슨 소리를 하려고 하는 건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보낼 때 왜 거기다가 내란죄 부분을 집어넣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내란죄 성립 여부는 야당 의원들의 법적 평가다. 이게 또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은 소리입니까? 내란죄 성립이 야당 의원들의 법적 평가라고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법적으로 유법이냐 적법이냐 여부를 야당 국회의원들이 결정했습니까? 근데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소리입니다. 여보세요. 내란죄 성립 여부는 검찰도 공수처도 아닌 경찰만이 수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성립 여부는 국회의원 나으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란죄는 국회의원의 평가가 아니라 사법부의 판단이라고요. 너희가 판사냐? 네. 숙명여자대학이 김건희 여사 석사 논문에 대해서 이제 와서 표절로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조사를 시작한 지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그 사이에 총장도 바뀌고 조사 3년 만에 드디어 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최근에 김건희 여사한테 통보를 했다고 그래요. 이제 이의 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결정이 된다고 그러는데 김 여사의 석사 논문 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인데 표절 수치가 42%라 48%다 뭐 이런 얘기가 그동안 있어 왔습니다. 일찍도 표절 결론 내린다 이런 비아냥을 사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는 재판정에 출석을 해야 했습니다. 바로 대장동, 백현동, 성남맵시 유래 신도시에 관한 이제 재판이 열리고 있었는데 이 자리에 유동규도 나왔고 이재명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동규가 이재명에게 왜 째려보느냐? 나는 당신이 하나도 안 무섭다. 꼬리를 잘라서 유동규 네가 다 한 것이잖아. 대장동도 김만배와 네가 다 한 것이잖아. 이렇게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이냐? 이재명 왜 나를 째려보냐? 나는 당신이 하나도 안 무섭다. 그랬다는 겁니다. 이제 재판장이 지금 두 분 눈싸움 하시는 것이냐? 서로 쳐다보지 말라. 감정 상한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재판정의 또 다른 이 기괴한 풍광을 보면서 그래 지금 이 모든 일의 사단은 사실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강탄하려는 민주당의 사당화 일극체제 그것이 29번의 탄핵
소추안 발의로 이어졌고 그것이 20여 차례의 특검 발의로 이어졌고 그것이 오늘의 이 계엄과 탄핵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